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관망세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부동산의 완화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완화책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텐데큰 오늘은 규제 지역이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강력한 시장 충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규제 지역이 해제되고 7월 5일부터 이런 해제 지역들로 인해 가지고 바로 일시적인 강력한 시장의 충격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 않고요. 하지만은 추후에는 강력한 시장 충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것은 주택 매매 가격 전망에 대한 그 비율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R114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은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을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보합 같은 경우에는 회색, 그리고 하락은 붉은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보게 된다면 이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합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상승 내지는 보합이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도까지도 보합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약 경쟁률이 아주 그렇게 높지는 않은 시기였었고 핵심적인 지역의 특별 공급 같은 경쟁률은 이제 10대 1 정도가 넘어가는 그런 수준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2019년도부터 제가 아파트 청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정보들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완만한 상승을 그리다가 이제 폭등의 수준까지 오는 2021년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예측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저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00%. 하지만은 이러한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는 있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보합 내지는 상승에 대한 설문 응답 비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하반기에는 38%가 되는 하락을 예측하거나 보합을 예측하는 그런 부분들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의 주택의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을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조가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 지금 2022년도입니다. 그리고 정권도 바뀌었고 양도세에 대한 완화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완화책들을 지금 많이 예고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러한 하락 기조 그리고 조정을 받는 이 기조가 좀 더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에 이 주택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또는 보합 내지는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문에 응답하신 분들 중에 1위를 한 것이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약화되었다 11.7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량 부족 이제 10.83%를 기록을 했어요. 두 개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면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고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매수세가 약해졌다고 이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반대로 풀이로 해석을 해 본다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가격이 부담이 됐는데 이 가격이 만약에 조정을 통해서 떨어지고 그리고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약화가 됐는데 대출 규제를 만약에 정부에서 완화의 기조로 바꾸면서 많은 사람들이나 무주택자들한테 이런 대출의 비율을 많이 해주게 된다면 이 부동산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심리는 반대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대출의 규제와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량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앞으로 더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대출의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샀거든요. 사려고 했는데도 가격이 계속 지속해서 올랐죠. 폭등을 했죠. 그런데 이런 가격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반토막이 난다면 더 조정을 받는다면 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이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안정적인 자산 또는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고 싶은 거죠.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로 인해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지금은 대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됐었죠.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6월 30일에 발표한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에 이 자료가 나왔는데 제가 이때 지방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며칠 지방에 있어서 오늘 이 자료를 여러분들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이제 대구 수성이라든가 대전 그리고 경남 창원 의창 등 6개의 시군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대구 7개 그리고 경북 경산, 전남 여수, 순천 광양 등 11개의 시군구를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한다. 즉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 비규제 지역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많이 규제 지역으로 묶어놨던 이러한 지역들을 이제 해제한다는 겁니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급등하고 오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면 이렇게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해야 맞겠죠. 하지만은 앞으로 부동산의 가격들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미분양이 나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금 정부 정책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면서 앞으로 정부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시그널들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의 현황인데요. 이제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들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졌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대구라든가 울산, 경남, 그리고 부산 이러한 지역들이 거의 뭐 핵심적인 지역들이 모두 규제 지역으로 묶여졌었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49개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112개가 지정이 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7월 5일부터 이러한 지역들이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제가 되면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는 지역들을 관심을 갖고 볼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게 됐을 때는 많은 인센티브들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규제 지역으로 많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이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하는 입장이나 내 집 마련하는 입장, 부동산을 삼에 있어서 조금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이제 눈여겨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그리고 부동산의 이 규제 지역이 해제됨으로써 이제 막연한 기대 같은 것들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수도권이나 서울 그리고 앞으로 대부분의 지역들의 규제 지역들이 해제되지 않을까, 해제되면 거기에서 내가 또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지역, 수도권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물론 앞으로의 경기 상황이나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되어 있던 지역들이 이제 정상화가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제 생각에는 보여지는데, 일부 너무나 과도하게 규제됐던 지역들도 많거든요. 그런 규제 지역들이 이제 하나 두 개씩 풀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그런 이유는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추이를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서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이제 전국적으로 부동산의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고 조정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도 강북이나 노원, 은평,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의 가격들이 하락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서울의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하고 보셔야 되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지역들 중에도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까지 너무나 과도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거래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그 시장 경제 상황 자체가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을 살펴보면은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6곳이고요.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그리고 대구 수성구 핵심 지역이죠.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해서 총 6곳이고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된 지역은 11곳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규제 지역이 되겠죠. 대구의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분양 물량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분양하는 것들이 거의 다 미분양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들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고, 경북 경산시 그리고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발표 자료에서 이제 세종시에 대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 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의 가격도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규제 지역에서 이제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지역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제 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규제 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제가 봤을 때는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들을 무분별하게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저번 정책에서도 촘촘하게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보면서 이런 해제 지역들을 추가하고, 대출에 대한 규제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씩 해줄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된 게 오랜 시간 경과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만약에 수도권의 지역의 상승세가 이제 없고 하락세로 돌변하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수도권의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그 시점이 만약에 온다, 타이밍적인 요소가 온다,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고 더욱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연내 추가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추가적으로 규제 지역을 해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부동산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런 규제 지역의 섹터라든가 그리고 범위는 틀려지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제 지역에 해제되는 부분들하고 이제 대출의 규제 완화 시점 타이밍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만약에 시행이 되거나 하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중요한 부분은 수도권 내 규제 지역 해제 여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수도권도 일부 해제가 됐습니다. 안산이라든가 화성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서 지역, 아파트가 없는 지역은 해제가 됐는데 수도권의 핵심 지역은 해제가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만약에 수도권의 규제 지역 중에 이런 핵심적인 지역들, 물론 외곽부터 되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만약에 해제가 되고 대출의 규제 완화까지 이루어진다면 지금 현재 가수요 고객들 수요들이 이 수도권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투자자들이나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의 규제 지역들이 해제가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러한 지역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수도권의 규제 지역 해제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계속 많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 바로 뭐 거래를 한다거나 하기보다는, 물론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금 관망 수요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도권의 규제 지역 해제 여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해제가 됐을 때는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라든가 또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러한 시그널들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는 시그널들을 잘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라든가 자본, 그리고 앞으로 이런 규제 지역 해제라든가 대출의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들 중에 내가 선점할 수 있는 부동산들이 과연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정부 정책들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규제 지역들이 지속적으로 해제가 되고 완화가 되기를 저는 이제 바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고 완화가 돼야지 부동산 거래도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실제 실수요자 분들도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서 앞으로 부동산의 거래가 좀 활발하게 되고,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적정하게 조정이 되면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규제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관망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의 부동산 정부 정책들을 굉장히 주시하고 여러분들
정부에서도 집중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